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주쌤의 체육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온라인 학습으로 돌아가면서 쌤의 목소리로 온라인을 하게 된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서 수업하는 것만큼 정성껏 재밌게 수업을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차근차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의 학습.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요? 첫 번째, 운동 상해와 구급처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고란 무엇인지, 그리고 상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을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 상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운동 상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운동 상해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운동 상해와 구급처치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여러분이 이 수업을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쌤이 이 수업과 관련해서 정리한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보고 쌤이 기록을 해주는 칠판에 이렇게 판서를 해주는 내용을 잘 보고 노란색이네? 그럼 노란색 형광펜으로 체크. 빨간 펜이야. 쌤이 빨간 펜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내용. 빨간 펜으로 쌤이 써준 거는 빨간 펜으로 기록을 하고 해서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자료를 정리해서 나중에 시험을 볼 때 한 번에 쫙 훑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운동상해란 무엇일까요? 운동상해란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하다가 노란 펜, 신체적 손상을 입는 것이네요. 운동상해란 내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외력에 의해서 또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신체적 손상을 입는 것이구나. 즉, 내 몸에 손상이 간다는 거예요. 내 몸이란 피부가 될 수도 있고, 근육이 될 수도 있고, 뼈가 될 수도 있고, 인대, 그리고 그 이외에 내 모든 신체가 다치는 것, 손상을 입는 것을 운동상해라고 합니다. 그럼 구급처치란 무엇일까요? 구급처치는 응급처치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고로 다쳤을 때 구급차, 즉 응급차나 의료진에 도착하기 전. 자, 빨간 펜 나왔어요. 구급처치는 구급차나 의료진에 도착하기 전에 하는 것이구나. 그럼 도착한 후에 하는 거는 구급처치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구급차나 의료진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전에 하는 처치를 응급처치 또는 구급처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시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상해를 입은 사람을 제대로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료진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임시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구급처치입니다. 자, 그럼 이 구급처치의 목표가 뭔가요? 총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생명 보존.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일사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쓰러져서 누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봐요? 그렇죠. 이 친구가 현재 쓰러져 있는데 햇빛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늘로 옮겨주고 시원한 물을 얼굴에 뿌려주고 체온을 낮춰줘야겠죠. 이렇게 이 친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구급처치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 이것은 여러분이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친구도 내가 좀 쉴 수 있도록 편한 곳으로 옮겨줘야지 하고 여러분이 들고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더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면은 더 큰 부상이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구급처치와는 우리가 좀 거리가 멀게 되죠. 그래서 봤을 때 이 상태를 그대로 보존을 시켜주는 게
이 환자에게는 올바른 처치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현상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작용 억제. 우리가 구급처치를 해줘야 하는데 올바른 지식 그리고 올바른 매뉴얼로 구급처치를 해줘야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올바른 지식이 없이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구급처치법을 알고 부작용을 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빠른 회복이에요. 구급처치가 빠른 회복하고 벌써 관련이 있나요? 이 올바른 구급처치로 인해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때 회복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급처치의 목표 4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구급처치법을 잘 익혀두도록 하세요. 자, 2번째입니다. 사고와 상해의 차이. 일상생활에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에요. 사고는 뭐 교통사고도 있고, 뭐 화재사고도 있고, 사고는 여러 가지죠. 상해는 뭐 아까 몸에 다친 거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럼 이 2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이 어떤 게 사고이고 어떤 게 상해인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넘어져서 상처가 났다? 앞에서 쌤이 설명해준 내용들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쉽네요. 길을 가다가 넘어진 거는 그쵸, 외력, 물리적 충격이죠. 그러면 사고,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사고가 났다라고 하지 사고를 입었다라고는 우리가 표현하지 않죠. 그러면 넘어져서 상처가 난 건? 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고를 당해서 상해를 입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는 원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에 대한 결과를 상해라고 합니다. 이제 사고와 상해의 차이를 잘 아셨나요? 자, 3번째, 운동상해의 원인입니다. 총 6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체육 시간에도 쌤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도 있고, 체육 시간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밖에서 생활체육, 뭐 운동장이나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할 때도 운동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 대표적인 원인 6가지예요. 첫 번째, 준비 운동 부족. 학교에서는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쌤이 항상 운동장 우리 2바퀴씩 돕시다 또는 뭐 1바퀴씩 돕시다. 그리고 체육부장이랑 같이 우리 체조를 하잖아요. 매 시간마다 우리 매일매일 하죠. 네,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할 때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여서 부상을 입기가 쉬워요. 근데 학교에서는 제대로 하는데 여러분이 학교를 벗어나면 이 준비 운동을 거르는 경우가 많아요. 준비 운동이 뭐 거창하게 우리가 막 뜀뛰기를 막 20번, 30번씩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발목 돌리기, 앉았다 일어나기, 허리 돌리기 이렇게 간단하게 몸의 예열, 몸을 좀 풀어주는 스트레칭 정도만 해도 운동 상해 비율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주의예요. 부주의가 뭐죠? 그쵸. 주의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소프트볼을 배웠잖아요. 소프트볼을 배우는데 내가 파트너, 친구한테 공을 던졌어요. 그때 그냥 친구가 보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던지면 되나요? 그렇죠. 반드시 파트너가 나를 보고 있어야 하고, 캐치를 할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에 던져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을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제 막 친구 보이면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는데 파트너 친구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떡해요? 하다가 그냥 이게 얼굴에 확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던지는 거나 아니면은 뭔가 패스를 해야 되거나 파트너에게 뭔가 이제 전해주거나 라켓을 휘둘러야 하는 경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나의 친구나 이제 주변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뭐 코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코피가 날 수도 있고 이에 부딪히면 이빨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운동 상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3번째, 지나친 긴장. 우리가 긴장을 운동을 할 때 하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수행평가 본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수행평가 볼 때도 그렇고, 그렇죠. 스포츠 리그 할 때, 다른 반이랑 뭔가 시합을 하고 대결을 해야 할 때, 이렇게 뭔가 큰 경쟁이나 시험이나 해야 될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게 돼요. 긴장을 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수축을 하고 몸이 굳어지게 되면서 운동 상해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리한 운동. 우리가 이제 계속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계속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운동장에서 오랜만에 햇빛 쐬면서 우리 운동할까요? 했더니 여러분이 너무 신나가지고 나가서 평소에 썼던 에너지보다 더 과도하게 에너지를 써가지고 무리하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심하면 탈수 증상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의 몸 컨디션에 맞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체력 부족. 이것은 무리한 운동과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체력은 이만큼인데, 운동이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서 이만큼. 굉장히 많은 운동을 무리하게 했을 때 체력 부족으로 인해서 탈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풀려서 뭐 발목을 삘 수도 있는 거고 넘어져서 손목을 삘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체력 부족과 무리한 운동은 함께 운동상의 비슷한 원인으로도 작용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보호장구 미착용. 거의 매 모든 시간마다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헬멧을 써야 되거나 글러브를 껴야 되거나 장갑을 껴야 할 때 솔직히 좀 답답하죠. 그래서 쌤 이거 꼭 껴야 돼요? 이거 안 껴도 저 잘할 수 있어요. 저 안 다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풀업을 할 때도 골리들이 헬멧을 쓰지 않고 이 공을 눈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경을 쓴 친구들 같은 굉장히 큰일이 나겠죠? 그리고 예전에 축구 골키퍼를 하는데 이 친구가 손에 자꾸 땀이 차니까 장갑을 벗은 거예요. 근데 장갑을 벗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공이 오니까 그냥 맨손으로 공을 막는다는 게 손끝에 공이 잘못 맞아가지고 손이 골절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답답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운동 상해의 원인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그 전에 영양 상태와는 상관이 없는데요. 쌤, 그럼 만약에 영양실조로 쓰러졌어요. 그럼 이것도 운동 상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영양 상태는 우리가 갑자기 오늘 영양이 좋았어. 근데 내일 갑자기 영양이 안 좋아서 확 쓰러져?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운동 상해는 반드시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영양 상태는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과다 또는 영양 실조는 운동 상해라기보다는 질병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우리가 체육 시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3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준비 운동 부족, 부주의, 그리고 쌤이 아까 계속 강조했던 보호장구 미착용. 요 3개가 우리 체육 시간 때 가장 흔하게 학생들이 많이 운동 상해를 입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운동 상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굉장히 지금부터 아까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내용이 6가지가 나와요. 운동 상해 종류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필기를 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타박상. 굉장히 흔하죠. 자, 타박상이란 물건이나 사람과 부딪혀서 근육에 손상을 입어 피부에 출혈과 부종을 보이는 현상. 쌤, 타박상이 물건에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부딪히는 건가요? 네, 사람과 부딪혀도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박상의 포인트는 부딪혀서입니다. 노란색으로 체크해놨죠. 부딪혀서 입는 상해는 무조건 타박상이구나. 네, 맞습니다. 부딪혀서
근육에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우리 붓는다고 하죠. 쌤, 저 무릎을 바닥에 찧어서 무릎이 부었어요. 타박상입니다. 쌤, 저 어디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어요. 타박상입니다. 뭐 어딘가 부딪혀서 부종, 붓거나 출혈, 멍이 들거나 하면은 타박상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염좌. 염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개념 먼저 볼까요? 외부 충격으로 뼈와 뼈를 연결하는 무엇이? 네, 빨간 펜입니다.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증상. 아,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다? 이걸 우리가 쉬운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쌤, 저 어디 삐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염좌입니다. 우리가 발목을 접지를 수도 있고 손가락을 접지를 수도 있고 뭐 손목, 팔꿈치 모든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마다 인대가 다 있어요. 이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면 우리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거를 삐었다, 접질렀다 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 용어로 염좌라고 합니다. 세 번째, 출혈. 출혈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날카로운 물건에 찔려서 혈액이 흘러나오는 증상. 이거를 전문 용어로 자상이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물건에 찔려서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게 출혈이에요. 그러면 쌤 아까 타박상에서 피부에 출혈이나 부종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운동상해는 하나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같이 나타나는데 부딪혀서 발목을 삐었더니 상처가 나서 피가 나왔어. 그러면은 타박상과 염좌, 출혈이 모두 다 일어난 거네요? 네, 맞아요. 개념은 이렇게 쌤이 하나씩 짚어주지만 우리가 운동 상해를 입었을 때 이 증상은 이것과 이것이 지금 나타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골절. 골절도 우리 많이 들어봤죠. 강한 외부의 충격으로 빨간 펜, 뼈가 부러지는 증상이래요. 아까 인대는 뭐였죠? 네, 염좌였죠. 그럼 뼈가 부러지는 거는 골절이라고 하는구나. 저 골이 뼈 골자예요. 그래서 뼈가 부러졌다 해서 골절입니다. 다섯 번째, 좌상. 아까 날카로운 물건에 찔리는 거는 자상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좌상입니다. 자상과 좌상 두 개가 혼동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 두세요. 좌상이란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서 빨간 펜, 근육의 손상이에요. 지금 이제 빨간 펜 쌤이 해둔 거에 포인트를 아셨나요? 그렇죠. 다친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 상해 종류를 나눠놨네요. 아까 첫 번째 인대는 염좌, 뼈는 골절, 그리고 근육은 좌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정말 하다 보면은 막 무리하게 안 하다 갑자기 하다 보면 근육통이 심하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근육이 조금 붓기도 하고 정말 심할 때는 근육이 멍이 들어서 빨갛게 되기도 해요. 피부에 실제로 멍이 들거든요. 이렇게 근육에 뭔가 무리가 가서 손상이 온 거를 전부 좌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운동상해입니다. 심정지예요. 심정지는 심장 활동이 정지되는 거예요. 굉장히 응급한 상황인데요.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상태로서 이거는 물리적인 그런 외력보다는 개인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이게 개인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격한 몸싸움을 해야 하는 스포츠에서 내가 만약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어, 물론 개인의 질병의 이제 비율이 더 높지만 우리가 정말 어,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오지 말아야 하는 거지만 이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운동 상해의 마지막 종류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심정지는 말고요. 흔히 볼 수 있는 운동 상해를 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말고도 밖에서 다쳤을 때, 나 조금 삔 것 같아. 이것은 염좌구나. 나 피가 나. 이것은 출혈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운동 상해들을 배우는데, 그럼 이런 운동 상해 상황에 따라서 구급처치, 응급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서를 먼저 크게 오늘은 도식화해서 도식화까지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부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옆에 이제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서 한번 도식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먼저 관찰을 해야 하죠. 앞에 배웠던 6가지 중에서 이 사람은 어떤 운동상에 해당이 되는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외상을 입었는데 의식은 있다 하면 크게 출혈, 골절, 타박상과 염좌에 따라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물론 출혈이나 골절, 타박상, 염좌 이외에도 뭐 화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운동 상해 중에서는 크게 출혈, 골절, 타박상, 염좌 이렇게 쌤이 먼저 구분을 해놨어요. 출혈이 발생을 했을 때는 지혈법을 해야 돼요. 피가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지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혈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골절, 친구가 뼈가 부러졌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친구를 마음대로 옮기면 그렇죠. 뼈가 더 어긋날 수도 있는 거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회복이 늦을 수도 있다. 우리 구급처치의 아까 목표에 굉장히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절이 됐을 때에는 부모법이라는 걸 하는구나 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타박상과 염좌. 타박상은 아까 그죠, 부딪혀서 발생하는 운동상해고요. 염좌는 그렇죠, 인대가 손상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란 펜. 다음 시간에 배우는 핵심 내용입니다. 라이스 응급처치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혈법, 부모법, 라이스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럼 끝인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119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제목이 뭐죠? 구급처치, 응급처치 순서잖아요. 구급처치는 아까 119, 전문 의료인이 오기 전에 하는 거니까 반드시 우리가 구급처치를 한 다음에 또는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구급처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관찰을 했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반응이 없어요. 무호흡이고 뭔가 의식도 없고 굉장히 비정상인 상태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아까 외상을 입었을 때 뭐 출혈이나 골절, 타박상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보다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고 우리가 호흡이 없거나 의식이 없을 때 하는 어, 구급처치가 뭐가 있죠? 네. 심폐소생술이 있죠.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를 우리가 1학년 때부터 계속 안전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리고 응급 의료 종사자가 오면 바로 환자를 인계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이스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여러분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구급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별표해 놓고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냐? 아까 앞에서 별표 쳤던 라이스 응급처치법, 그리고 출혈의 응급처치법, 그리고 골절의 응급처치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이렇게 크게 4가지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쌤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많은데, 어, 제대로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카카오 채널로 쌤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